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이트룸의 라이브러리 기능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라이브러리랑 현상일 텐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라이브러리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메뉴가 어떻게 생겼고 단축키는 뭐가 있으며 이 구성이 어떻게 된 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기능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굳이 시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은 차치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라이트룸 메뉴 구성을 보시면은 5가지의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도비사의 제품들은 패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이제 윈도우, 창이라고 하면은 이 창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를 패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맨 위에 가장 상단에 하나의 패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미리 보기가 있는 요 창이 하나의 또 패널이고, 가운데 이제 사진을 보는 패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간략하게 현상 메뉴를 조금 이렇게 약식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쪽 메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하단에 마치 필름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주룩주룩 사진을 연달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패널이 있는 셈이죠. 하나, 둘, 셋, 넷, 5. 이해되시죠? 이 각각의 패널들 끝에 보시면 여기 삼각형이 조그맣게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숨길 수 있습니다. 숨겼죠? 얘도 누르면 숨겨지고, 얘도 누르면 숨겨지고요. 이런 식으로 5개 중에 4개를 숨기고 가운데 창 하나만 남겨놓을 수 있어요. 마우스를 또 갖다 대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뜨는 게 싫으면 여기 우클릭을 하고 여기 수동으로 바꾸면요, 얘를 숨긴 다음에 갖다 대도 자동으로 뜨지 않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자동으로 뜨면은 이쪽에 있는 거를 마우스를 가져다 대서 이렇게 누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뜨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가 있는데 이 탭키를 누르면요, 얘네를 좌우에 있는 2개의 패널을 숨길 수 있어요. 탭키 다시 누르면 돌아오고, 그리고 Shift 탭을 누르면 다 사라집니다. 다시 Shift 탭을 누르면 돌아오고요. 느낌 아시겠죠? 요걸 이제 숨기고 자시고 이런 거를 굳이 해야 되냐? 여기서는 딱히 할 필요가 없는데요. 나중에 현상에 가서 사용을 할 때는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Shift 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진 보정할 때 가끔 쓰게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패널은요, 어떠한 메뉴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패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이브러리 탭에서 보면 그 사진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메뉴라고 보시고, 이 현상 탭에 가면 사진을 직접 보정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가지 라이브러리랑 현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외에 지도라든지, 이건 제가 거의 한 번도 사용 안 해봐서 이런 팁이 딱 뜨는데 이건 팁 끄고 안 써 임마. 네, 책. 네, 이건 이제 그 사진들을 이용해서 포토북을 만들라는 메뉴인데, 네,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쇼는 눈치를 채셨겠지만 대부분의 이 뷰어 프로그램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데 아무도 안 쓰는 기능이죠. 그리고 인쇄. 네, 여기서 인쇄도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웹은 이렇게 웹사진 갤러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이트 만들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 지도 뒤쪽에 있는 메뉴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이 지도 메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지도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탭의 효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만족감을 표시를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진에 GPS를 심어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들은 GPS가 없어요. 그래서 니콘 사용하시는 분들은 GPS를 그 사진에 기록해주는 별도의 액세서리를 쓰기도 하고,
캐논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GPS가 없는데 그 사진을 일일이 씹는 거는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처럼 여러 개의 그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싸라게 이런 메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단 몇 개 안 되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그 카메라가 모두가 GPS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다면, 또는 그 카메라에 GPS 액세서리를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이러한 지도 메뉴를 이용해서 어디서 무슨 사진 찍었는지를 발라낼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저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많은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에서는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도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 건 저도 아는데요. 네, 뭐 어쨌든 현실은 그러하니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라이브러리에 돌아오면 이제 위쪽에 있는 패널이 어떤 의미를 있는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오늘은 이제 이 패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라이브러리에 한정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사진을 관리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를 막 정렬하고 분류하고 뭐 이런 건데요. 일단 좌측에서 보시면은 여기 탐색기가 있는데 뭐 사진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능은 사실 라이브러리에서는 많이 쓰지 않아요. 네. 현상에 가면 이제 요게 프리셋 같은 거를 덮어 씌우기 전에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이는데 뭐 여기서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접고요. 이쪽 패널에 여기도 마찬가지 삼각형들이 있는데 얘네를 누르면은 메뉴들이 접혔다가 펴졌다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걸 접어놔요. 어차피 안 쓰니까. 이 좌측을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탐색기를 빼면은 카탈로그 폴더 컬렉션이 있어요. 제일 하단에 이 게시 서비스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안 쓰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 카탈로그랑 폴더 컬렉션 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사진과 빠른 컬렉션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클릭할 건 아니고 대체로는 여기 이거를 눌러서 여기서 조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쪽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폴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사진을 폴더에다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동기화시키거나 아니면 폴더에 있는 걸 선택하는 기능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 이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 컬렉션을 많이 그렇게 즐겨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사진들을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개념으로 분류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때는 여기 이 폴더를 절대 건들지 마시고요. 걔네들을 컬렉션에 넣는 게 좀 더 유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컬렉션 관련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이 사진 보는 이 창은요, 저는 이 정도 5개 정도가 한 장에 뜨도록 되어 있는 디폴트 값을 선호를 하는데요. 여기 아래에 있는 얘네를 누르면은 이거를 점점 뭐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장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줄이면은 이렇게 여러 장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마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다르겠지만 5장에서 뭐 4장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격자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장을 보는 메뉴고요. 얘는 확대경이라고 딱 한 장만 보여줘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기능 자체는 사진을 관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장을 보이게 놔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XY는 뭐냐? 얘네는 뭐 이렇게 2장을 골라서 XY를 누르면은 걔네 2장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얘를 기준점을 삼아서 오른쪽으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이 변하는 거죠. 동질적인 사진이 여러 장 있을 때 뭐가 더 좋아 보이나 이러면서 고르는데 뭐 필요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또 많이 사용 안 하는 메뉴입니다. 나머지 2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잡아주는 건데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까지 하고 있을 시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가끔 사용하는 메뉴가 여기 위에 있는 라이브러리 필터 메뉴인데요.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 필터 메뉴를 사용하면은 이 사진들을 내 맘대로 상당히 자유롭게 솎아낼 수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 필터를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텍스트, 특성, 메타데이터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와 특성도 활용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생략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따로 공부를 하시고
보통은 메타데이터만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진들을 분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메라 바디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원래 제가 전에 쓰던 노트북을 보면 정말 다양한 카메라가 여기 있었거든요. 지금은 현재 4개 정도 있는 것이죠. 일단 캐논 파워샷이랑 A7 Mark II, 그 다음에 A9,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찍었던 몇 개의 사진들. 핸드폰도 요즘에 로우 파일을 제공해 주니까요. 로우 파일을 갖고 와서 라이트룸에서 보정이 가능해요. 만약에 사진이 한 폴더에 다 섞여 버려도 얘를 이용하면요, 충분히 사진을 다시 솎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A9로 촬영한 사진이라 당연히 A9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데요. 또 얘는 지금 이 사진은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그럼 얘를 딱 클릭을 해가지고 지금 10장을 제가 선택을 했죠. 선택을 해가지고 끌고 가서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하면은 이쪽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옮길 수 있어요. 다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선택을 했잖아요. A9 03 폴더에 있는데 얘를 갖다가 A9 02라든지 A7 Mark II New 02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52도 아니고 02도 아니고 02는 뭡니까? 아무튼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폴더 안에 파일 이동하듯이 똑같이 이동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폴더가 섞였어 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은 A9로 촬영한 사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다 싹 긁어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다 긁은 다음에 A9 폴더에다 집어 던져버리면은 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폴더로 모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옮기기를 해놓으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최대한 미리 폴더를 잘 분류를 해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서 할 수는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뿐만 아니라 렌즈로도 얘네를 솎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90mm 마크로 렌즈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총 29장이 나오는데요. 이 사진 중에 어떤 거는 소니 A9로 촬영을 했고요. 이런 거는 A7 Mark II로 촬영을 했어요. 즉 카메라 기종하고 상관없이 렌즈로도 사진을 솎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파워풀한 기능이고요. 내가 어떤 렌즈로 촬영한 사진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솎아내서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리고 날짜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연으로도 볼 수 있고요. 월로도 볼 수 있어요. 일로도 사진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18일, 19일, 24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사진을 날짜별로도 볼 수 있고 카메라 바디별로도 볼 수 있고 렌즈별로도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필터를 걸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까먹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필터를 걸어 놓으시고 왜 사진 이거밖에 안 보이지? 얘네들 다 어디 갔어? 라고 막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필터를 걸어놨으니까 이거밖에 안 보이지 바보,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막 좀 이상하다, 왜 있어야 될 사진이 안 보이고 이러지 하면은 혹시 필터 걸어놓은 거 아닌가 하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네, 오른쪽에서는 이쪽에서 히스토그램도 볼 수 있고요. 히스토그램 봐야 합니까? 보면 좋죠. 근데 안 봐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사진 보정하는데. 알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 볼 수 있고, 또 여기 밑에서 빠른 현상이라고, 이 현상 탭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어느 정도 그걸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거의 안 쓰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패널은 라이브러리 쪽에서는 별반 쓸모가 없다. 이 하단에 있는 이 필름처럼 사진을 주르륵 해놓은 이 메뉴는 여러 개의 사진을 누르고 지나가라고 있는 메뉴들이라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정말 중요한 게요, 이 상단에 있는 이 풀다운 메뉴들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은 메뉴가 쭉 내려오는 것들, 얘네들이 라이브러리에서 볼 때랑 예를 들어 보기 보면 이게 정렬이 있잖아요. 사진을 어떻게 정렬할 건가. 근데 얘를 현상 탭을 누르고 다시 보기로 가서 누르면은 아까 내가 봤던 메뉴랑 달라요. 그렇죠? 라이브러리에 가서 보기를 눌렀을 때랑 현상을 가서 보기를 눌렀을 때랑 얘네가 달라요. 이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현상에서는 정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예를 들어 이게 정렬이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 순서 바뀌었죠.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오고, 정렬 상태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이렇게 건들면은 여기서 정렬에 가보면은 사용자 정의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촬영 시간으로 하면은 또 이게 싹 사라지고 다시 가보면은 촬영 시간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건들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사용자 정의 순서로 바뀐 거 보이시죠? 굳이 여기 풀다운 메뉴를 누르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거 말고도 이 상단에 있는 이 풀다운 메뉴에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이 라이브러리 탭일 때랑 현상일 때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메뉴 구성 자체도 달라요. 그렇죠? 네.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이 보기란 건 공통되게 존재하지만 이 보기를 눌렀을 때 풀다운 되는 메뉴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 이러한 차이 때문에 내가 분명히 여기서 봤는데 뭐 어디 갔냐 뭐 이렇게 찾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특히나 많이 찾는 게 정렬이니까. 정렬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현상 탭에 가서는 정렬을 건들 수 없다. 요거 하나 정도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4족인데요. 뭐 두 가지 단축키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운데 사진 보는 패널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사진이 몇 장이 있는지, 이게 몇 번째 사진인지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꼭 이걸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얘를 J를 누르면 이게 좀 보이는 정보가 바뀝니다. 해상도라든지 이 파일명이라든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J를 누르면 아무 정보가 없는 사진만 보이게 됩니다. 즉 이게 기본 디폴트 값인데 여기서 J를 누르면 얘네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Shift 탭을 누르면 이 좌우에 있는 4가지 패널이 사라지면서 이렇게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로 만족을 못하겠고 정말 깔끔하게 사진만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 F를 누르시면 됩니다. F를 누르면은 방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사진이 전체 스크린에서 보여져요. 아마 뭐 풀스크린 뭐 이런 거 약자인 것 같은데 어쨌든 F를 누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 여기서는 느낌이 안 오지만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한 장만 보게 한 다음에 Shift 탭을 눌러가지고 전체를 보이게 했는데 아직도 요 위아래 뭐 여러 가지 잡동 사니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를 안 보이게 하려면은 F를 누르면 깔끔하게 모든 메뉴가 사라지면서 사진만 보입니다. 이거 많이 쓰나요? 네, 많이 안 씁니다. 뭐 알면 좋으니까 말씀드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라이브러리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전반적인 라이트룸 메뉴 구성도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본인이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숙하게 메뉴 구성을 익혀야만 시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소 지루한 감은 있지만은 본 내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한번 다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현상편 흐름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에는 사진을 불러왔고요. 불러와서는 이제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진 불러와서 봤으면 뭘 해야죠? 다음은 이제 셀렉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정을 할 사진이랑 보정하지 않은 사진을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야만 이제 보정할 사진만 나중에 불러내서 보정을 할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는 셀렉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